우리는 외국에서 생산된 컴퓨터 칩과 반도체 관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한다면 100%, 200%의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중국과 어떤 거래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첨단 칩들은 미국에서 구매됩니다. 중국은 기술에서 단절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14억 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발전하고 싶어 하죠.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중국은 자체 맨해튼 프로젝트를 조용히 진행하며 세계 최고 엔지니어들과 복잡한 기계를 재현하려 합니다. 이는 무역 전쟁과 밀접히 연관돼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이것을 해낸다면 서방과 연결된 마지막 고리 중 하나가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중국은 비할 데 없는 영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기계가 무엇이며 왜 만들기 힘든지 알아보겠습니다. 왜 중국이 지금 이 기계를 그토록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중국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네덜란드의 작은 마을 벨트호벤에서 시작되죠. 바로 ASML이라는 회사의 본사가 있는 곳입니다. 아마 들어본 적 없는 가장 중요한 회사로 현대 경제의 핵심입니다. ASML은 반도체 제조 장비를 만드는 리소그래피 기업입니다. 이 기계들이 없으면 휴대폰도, 컴퓨터도, 5G 네트워크도, 클라우드 서비스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기계가 없으면 인공지능도 꿈도 꾸지 못하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기계를 만드는 회사는 몇 안 되며 ASML이 가장 뛰어납니다. ASML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극자외선, 즉 극자외선 리소그래피 기계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이 기계들은 머리카락 굵기의 1만 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미세한 칩의 세부 구조를 인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트랜지스터가 작아질수록 하나의 칩에 더 많은 연산 능력을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ASML은 경쟁사보다 앞서 리소그래피 시장 점유율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ASML은 중요한 역할로 유럽 최고 기술 기업이 되었고 시가총액은 약 5천억 달러입니다. ASML은 TSMC, 엔비디아, 애플만큼 크진 않지만 그만큼 중요합니다. ASML은 오늘날 기업 운영에 필수적이지만 중국에는 큰 골칫거리입니다. 네덜란드는 미국에 가까운 동맹국이며 미국이 바라는 것은 ASML 장비를 중국에 판매하지 않는 것입니다. ASML 장비 덕분에 중국은 첨단 반도체를 자국에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화웨이 스마트폰의 속도 향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반도체는 이중 용도 기술로 민간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군사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가장 우려하는 건 중국 군대가 세계 최고 반도체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칩은 이미 전쟁 전반에 쓰이고 있습니다. 드론, 미사일, 전투기 등 모든 것에 반도체가 꼭 필요하며 앞으로 중요성은 더 커질 것입니다. AI 시스템이 전투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는 AI 전투기, AI 군함, AI 탱크 등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AI가 지휘와 통제까지 담당할 수 있으며 이런 시스템이 매우 효과적이면 먼저 도입한 쪽이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중국이 AI를 장악하면 대만도 점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논리로 인해 세계 최대 두 강대국은 중국의 승리를 막기 위한 기술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술 봉쇄 정책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ASML이 등장합니다. AI는 반도체 칩에서 작동하며 더 좋은 칩이 뛰어난 AI를 만듭니다. 2018년부터 트럼프 행정부는 네덜란드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네덜란드가 ASML에 새로 개발된 극자외선 장비를 중국에 판매하기 위한 수출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덜란드 총리는 백악관에 초대되기까지 했고 그가 거기에 간 이유는 오로지 ASML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분명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곧 미국의 요구에 따랐습니다. 극자외선 장비는 중국에 한 번도 판매된 적 없으며 네덜란드는 이것이 미국 정책의 의도임을 곧 알게 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네덜란드에 ASML의 구형 모델까지 중국 수출을 더 제한하라고 압박했고 네덜란드는 이에 다시 따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동안 네덜란드는 또 압박을 받았고 2024년 엔더만은 ASML 제품의 중국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여기서 언급할 가치가 있는 점은 ASML이 이 퍼즐의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여러 일본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들에게도 중국 고객을 배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중국은 엔비디아, AMD의 AI 칩 접근이 차단됐고 미국은 중국 군대와 관련된 여러 기술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ASML이 가장 중요합니다. 리소그래피는 기술 공급망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대체가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ASML의 기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 기계들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다고 불릴 만합니다.
각 기계는 전 세계 5천여 회사가 공급한 10만 개 이상의 부품으로 제작됩니다. 이것은 공장 기계 제작과 달리 거대한 공학 퍼즐을 조립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기계가 작동하면 강력한 레이저가 초당 5만 번 작은 용융 주석 방울에 발사됩니다. 이렇게 하면 약 20만 도의 뜨거운 플라즈마가 생성되어 특별한 빛이 만들어집니다. 그 빛은 실리콘 웨이퍼에 정밀하게 조준되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패턴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그 패턴들은 결국 컴퓨터 칩이 아니라 트랜지스터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가격도 상당히 비쌉니다. 각 기계 가격은 약 2억 5천만 달러, 최신 버전은 4억 달러에 근접합니다. 이 기계들은 2층 버스 크기 무게 180톤으로 운송의 보잉 747 세대가 필요합니다. 이 거대한 기계를 만드는 데는 20년과 수십억 달러의 연구 개발비가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기계는 너무나 첨단이라 중국이 이를 재현하는 것은 악몽과도 같습니다. ASML은 성명에서 기업들이 우리의 기술을 복제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을 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ASML CEO는 최근 중국을 언급하며 극자외선 기술 개발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중국은 기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급자족은 시진핑의 최우선 국가 과제입니다. 베이징은 중국 반도체 업체 신규 생산 시설에서 최소 50% 이상 중국산 장비 사용을 의무화하고 향후 거의 100%로 확대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중국은 극자외선 장비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술 대기업 화웨이도 전면적으로 동참해 다른 기업들과 연구소,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을 전국적으로 총동원해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의 군민 융합 작동 방식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민간 산업을 활용해 군사 기술을 개발합니다. 이제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빠른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모든 일은 중국의 기술 중심지인 선전에 위치한 고도의 보안이 유지되는 실험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엔지니어들은 2025년 초에 시제품을 완성했습니다. 아직 칩을 생산할 수는 없지만 이미 극자외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정부는 야심차고 관계자들은 2028년까지 기계 작동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2030년이 더 현실적이지만 예상보다 훨씬 빠른 시기라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ASML 수준에 도달하려면 최소 10년 걸린다고 봅니다. 놀라운 점은 선전의 그 똑똑한 엔지니어들이 사실 ASML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ASML 출신 은퇴 중국인 엔지니어들을 대거 고용해 프로젝트에 투입했다고 한 소식통이 로이터에 전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다른 엔지니어들을 ASML에서 일하던 시절부터 알아봤다고 합니다. 이들이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는 이유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이 너무 많은 돈을 주기 때문에 거절하기 힘든 겁니다. 사인 보너스는 300만, 500만 위안, 약 42만, 70만 달러이며 보조금도 포함됩니다. 이 정도면 선전에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불법입니다. 전직 직원들은 ASML과 비밀 유지 계약을 맺어 민감한 기술을 외부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지식으로 ASML 장비를 역설계해 중국에 제공하고 있지만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ASML 이 법적 조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전직 직원들은 이제 중국에 거주하고 있어서 네덜란드 법에 영향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중국 당국은 당연히 ASML의 비밀 유지 계약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동시에 유럽의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ASML은 전직 직원들이 퇴사 후에 무엇을 하는지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애초에 ASML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중국이 기술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지적재산권을 도용하고 해외 기업들로부터 수천억 달러를 훔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ASML은 과거에도 여러 번 표적이었으며 2019년에는 XTA일과의 재산 절도 사건에서 8억 4,50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XTA일은 미국에 본사를 뒀지만 네덜란드 유력신문은 이를 중국 스파이 활동의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ASML CEO는 이 이론을 부인했지만 이후 중국의 스파이 증거가 명확해졌습니다. 2021년 ASML은 연례 보고서에서 한 중국 기업이 자사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제품을 판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 ASML은 전 중국인 직원이 지적재산을 훔쳐 네덜란드 당국에 보고했습니다. 다른 네덜란드 신문은 이 직원이 화웨이로 이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과 협력해 리소그래피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덜란드 정보기관은 2025년 초 경고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미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첨단 기술과 지식 확보를 위해 서방 과학자와 기술 기업 직원을 포섭하는 등
광범위한 스파이 활동을 벌였습니다. 네덜란드 당국은 민감한 지식 보호를 위해 ASML 등 지식기관에서 인력 심사를 더 엄격히 할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중요한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엔지니어들 자체가 표적이 될 수도 있는데, 특히 그들이 중국에 가까운 가족을 두고 있을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이처럼 위험한 상황에서는 협박도 우려됩니다. 일반적으로 국적 기준 채용은 금지지만 ASML에는 예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몇천 년 전 네덜란드 인권위원회는 ASML이 채용 시 국적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원자가 수출 통제 제한 국가 출신이면 ASML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는 중국의 공격적인 움직임을 감안할 때 ASML이 중국 출신 인재 채용을 완전히 피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ASML엔 아직 약간의 희망이 있습니다. 중국이 그 수준에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프로토타입은 공장 바닥 크기입니다. 중국 엔지니어들은 ASML의 설계를 그대로 복제하지 못해 프로토타입을 훨씬 더 크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실제로 칩을 만들기 위해 극자외선 광선을 유도하는 렌즈와 거울을 만드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광학 시스템은 ASML의 핵심 공급업체인 독일 칼 자이스 에이지에서 제작합니다. 이들의 제품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정밀하고 정교하며 리소그래피 장비가 작동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중국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청춘 낙관주의 광학정밀 기계 및 물리학 연구소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이 엄청나게 어려운 기술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구원들에게 상한선 없는 연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퍼즐의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자이스는 ASML의 대표적 공급업체지만 전체 공급업체는 약 5,000개입니다. 이들은 소규모 업체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하며 각기 복잡한 부품을 제공합니다. 현재 중국은 모든 부품을 확보하려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허용된 구형 ASML 장비와 부품을 사용하며 중고 시장에서 ASML 부품을 찾고 있습니다. 중국은 종종 중개인을 통해 수출 제한을 우회하고 확보한 부품을 대학 졸업자 팀이 역설계에 활용합니다. 이들은 부품을 분해 조립법을 스스로 익히고 성공 시 보너스를 받습니다. 화웨이 엔지니어들은 모든 과정에 참여하며 현장에 상주하고 평일 귀가는 금지됩니다. 이들은 작업이 비밀스러워 휴대폰도 못 쓰며 과정도 조잡해 중국이 극자외선 기술을 확보하려면 몇 년 더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노력과 투자, 지적재산권 절도로 중국도 결국 목표에 도달할 것입니다. 중국이 목표를 달성하면 ASML뿐 아니라 더 넓은 범위에 영향이 미칠 것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서방에 의존하고 있는 분야들을 체계적으로 해체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목표, 즉 지렛대를 얻기 위함입니다. 베이징의 이상은 서방이 중국의 희토류, 배터리, 의약품 등에 계속 의존하지만 중국은 서방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서방의 결정에 대해 사실상 거부권을 갖게 됩니다. 관세를 부과하거나 대만을 지원하고 싶습니까? 그럼 답은 간단합니다.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면 그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 중국의 맨해튼 프로젝트를 늦추려는 시도는 일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합니다. 지연은 시간을 벌어줄 뿐 결과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은 대응하려면 자체 맨해튼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중국이 우위인 전략 산업에서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기술력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덜 의존하는 것이 승리의 열쇠입니다.